유효설량은 방사선에 의한 해로움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단위입니다. 이 그림은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유효설량까지 단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단위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려면은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이게 입자 플루언스 혹은 입자 플루언스율, 이게 다시 에너지 플루언스율, 다시 조사 설량률, 흡수 설량률, 등가, 유효 설량까지 이렇게 계산되어 가는 과정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이 내용을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피폭에 대한 설량을 평가한다 라는 목적 자체가 이 방사선이, 이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인간에게 얼만큼 해로운지 이걸 수치화한 전체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외부 설량 평가는 결국 방사능이 사람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목적, 그러니까 이 유효 설량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이번에 라돈 관련해서 많이 라돈이 이슈가 되면서 시버트라는 단위가 뭐 일반 미디어에서 굉장히 일반화된, 흔히 많이 알게 된 단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버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미디어는 없습니다. 자, 시버트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방사선, 이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한 방사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방사선, 사람과 방사선과의 그 서로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가 다 다른 영향을 끼치는 이 방사선, 이것을 단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서 위해성의 크기, 즉 얼마나 인간한테 해로운가를 딱 계산해서 정해준 그런 단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버트는 방사선에 의한 인간의 해로움, 이게 얼만큼 해롭냐, 그걸 수치화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는 관점, 단지 거기에서 중점을 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사선에 의한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작은 이 방사성 물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사선이 많이 나올수록 결국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원인 여기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오는 방사선의 개수 자체가 위해성을 평가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방사능의 정의를 보면은 단위 시간당 붕괴수입니다. 방사능 1베큐렐이 의미하는 건 1초에 1붕괴, 핵이 한 개가 붕괴됐다 라는 의미인 거지, 방사선이 한 개 나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1붕괴당 방사선이 한 개가 나온다면 참 좋겠는데, 막상 현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에 따라 1붕괴당 만들어지는 방사선의 개수가 다릅니다. 밀봉 선원 중 가장 흔히 쓰는 게 코발트 60인데, 이 코발트 60은 한 번 붕괴할 때마다 감마선을 2개를 생성합니다. 즉 코발트 60의 경우 1베큐렐의 의미는 핵 붕괴는 한 번 일어나지만, 1초에 한 번 일어나지만 감마선은 2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코발트 60 1베큐렐은 1초에
1개 핵붕괴, 1초에 방사선 2개 생성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밀봉선 중에 세슘 137이라고 역시 코발트만큼이나 많이 쓰는 밀봉선이 있습니다. 보통 서브메탈 교정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슘 137은 한 번 핵붕괴가 일어날 때마다 1개의 감마선조차 만들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85%의 확률로 감마선을 1개 만듭니다. 그래서 세슘 137 1베큐렐의 의미는 1초에 핵이 1개 붕괴한다. 동시에 1초의 방사선은 0.85개를 만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FDG로 알려져 있는 F18, 이 F18 같은 경우는 양전자 붕괴를 합니다. 즉 얘는 베타 플러스를 만들고 다시 얘가 2개의 감마선을 만드는 식으로 붕괴를 하기 때문에 F18 1베큐렐을 보자면은 감마선의 입장에 봤을 때 1베큐렐은 핵붕괴 한 번 일어나지만 감마선은 2개가 만들어지는, 그게 F18 입장에서의 1베큐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핵종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방사능의 정의는 방출되는 방사선의 개수와 관계있는 게 아니다. 방사능의 정의는 1초에 몇 번 핵이 붕괴하는지 그 개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방사능이 같을지라도 방사성 동연소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사선의 개수는 다르다. 똑같은 1베큐렐이더라도 코발트 60은 1초에 방사선이 2개가 나오고 세슘 137은 0.85개밖에 나오지 않고 F18은 1초에 2개가 나온다. 똑같은 1베큐렐일 때. 이런 차이가 있다. 즉 만약에 내가 방사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체 위해성인 이 방사선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방사능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분계당 몇 개의 감마선이 나오는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방사선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방사선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방향으로 나가면은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방사선의 개수가 다르다, 방사선의 세기가 다르다 라는 것까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수치화하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1cm 곱하기 1cm인 네모 면적, 이 면적에 방사선이 몇 개를 통과하나, 그것도 1초에 라는 식으로 방사선의 개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기준 위치라면 여기보다 절반인 위치, 여기서 똑같이 1cm 1cm를 구별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방사선의 개수를 셌다면 당연히 거리가 절반이니까 여기 개수보다 여기가 4배 많은 방사선이 지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사선이 거리에 제곱 반비례한다. 이거의 시작은 이 단위 면적당 몇 개의 방사선이 1초에 지나가는가, 이 숫자를 비교한 겁니다. 이 단위 면적당 1초에 지나가는 방사선의 개수, 얘를 입자 플루언스율이라고 합니다. 자, 입자 플루언스율의 정의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사선의 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단위 면적, 단위 시간, 이 단위라는 표현은 그냥 앞으로도 여러분 나올 텐데 숫자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 시간, 즉 1의 시간, 단위 면적, 1의 면적, 땅 방사선의 개수가 플루언스율의 정의입니다.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의 시간이면은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시간이
1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야마다 이 시간을 달리 사용하는데 이 방사선, 특히 방사능, 입자, 플루언 수율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단위 시간을 1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은 1초 의미하는 거고, 단위 면적, 여기에서 면적은 당연히 1cm 곱하기 1cm인 1제곱cm를 의미합니다. 즉 1제곱cm. 그래서 입자 플루언스의 정의 자체가 1초에 1제곱cm의 면적을 몇 개의 방선이 지나가는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단위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입자 플루언스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구의 한가운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이 주위에서 이 주위를 칸을 나눈 다음에 이 빨간색 점, 이 빨간색 표시가 가로 1cm, 세로 1cm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입자 플루언스를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백장 공식이 사실 나와 있긴 한데, 이 공식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지금 입자 플루언스의 정의에 따라 1초에 1cm당 몇 개의 방선이 지나가는가를 그냥 순수하게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안쪽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만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방사능도 어려우니까 그냥 시간 개념도 빼버리고 이 한가운데서 10,000개의 방사선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0개의 방사선이 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기서 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마침 이 바깥쪽 사각형의 개수가 100개였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서, 자, 이 한가운데서 10,000개의 방사선이 모든 방향으로 방출됐고, 이 바깥쪽 이 사각형의 개수가 100개일 때 이 사각형 한 개당 몇 개의 방사선이 지나갔는가 라고 문제를 낸다면, 굳이 공식을 만들 필요도 없이 10,000개가 100개를 지났으니 당연히 이 한 칸당 100개가 지나갔겠구나 라고 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암산을 해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 10,000개의 방사선을 이 100개로 나누었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10,000개의 방사선이 나왔는데 얘가 100개의 칸을 지나갔다. 그러니 얘를 나눠보니까 이 한 칸당 100개가 지나갔다 라고 됐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입자 플루언스율을 정하는 공식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방사선의 개수를 이 네모 칸의 개수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분자에 해당하는 100개는 뭐냐? 시간의 개념을 뺐다면 그러니까 방사선의 개수고요. 이게 이 10,000개가 1초에 지나갔다라고 시간 개념을 넣어주면은 방사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100칸, 이 100칸은 뭐냐면은 여기서 100칸이라는 개수로 얘기를 했지만, 이 100칸이라는 걸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즉 이 한 칸이 만약에 1cm 제곱에 해당하는 면적이었다면은 여기는 사실은 100cm 제곱이었겠죠. 어떻게 보더라도 사실 이 100개의 칸으로 설명한 건 이 구의 표면적, 겉면적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100구획 대신 이 구의 표면적이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공식이고, 이 공식을 순수하게 단위 입장에서만 접근해보면
방사능의 시작은 여기서 처음에 1초에 10,000개가 나왔다 라고 접근을 하면은 1초에 10,000개니까 단위시간당 개수 이렇게 될 거고요. 바깥 부분의 면적은 뭐 센티미터 제곱이든 미터 제곱이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센티미터 제곱으로 한다면 결국 이 만들어진 단위는 위쪽에서 단위가 없는 숫자 그리고 분모의 초가 갈 거고요. 얘는 분모의 면적이 센티미터 제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단위는 분모의 초와 센티미터 제곱이 들어가고 이렇게 분자에는 단위 없는 숫자가 오는 이런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입자 플루언수율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사선의 개수라는 정의에 충실한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뭐 입자 플루언스의 정의 이렇게 쭉 유지하는 이 과정까지 오는 건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그럼 이 구의 이 표면적이 얼마인가, 이 구의 건너기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표면적은 4πr 제곱, 여기서 r은 이 구의 반지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파이는 3.14로 알려져 있는데 뭐 끝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에 입력하면 나오는 3 근처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입자 플루언수율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사선의 수인데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대로 됐네요. 이렇게 분모의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이 들어가고 분자의 방사선의 수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적, 구의 건널비를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